안녕하세요. 김진호의 세가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단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트렌드를 선점하는 전략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고, 매주 제가 지난주에 했던 트렌드, 한 주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리뷰해보고요.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신공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덕도 신공항 관련 섹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인물이 보궐선거, 서울시장이 될 건지 부산시장이 될 건지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주로 이제 우리가 인물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가는 시기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 아침에 상승 나오고 급등하는 섹터를 추격 매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트렌드를 미리 선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겼을 때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남들이 사고 싶을 때 우리는 거기에 물량을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일환으로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제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IT, 5G, 2차 전지만 그 관련 종목에서 아주 강하고 또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가장 크고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섹터를 우리가 어떤 편협된 생각으로 구분짓지 마시고 우리가 좀 넓은 시야로 보시면서 또 정책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은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자,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는지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핵심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PK 지역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가장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정책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요. 김해공항 확장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또한 지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PK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핵심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 섹터는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주가 한 번 드라이브 걸리기 시작하면요. 인물주보다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이 관련해서 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이제 오늘 빨간맛 편입이 됐던 영화금속이라는 종목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인데 테마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가덕도와 굉장히 밀접한 곳에 가까운 곳에 창원, 진해, 마천 산업단지에 가덕도랑 굉장히 가깝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으로 테마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그 이후로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시장이 굉장히 지난주에 출렁거렸었잖아요. 지난주에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한 2.97% 안정적인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간맛 편입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해서 제가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동방성기라는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금속과 같이 묶어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배관 자재 제도 업체이기도 한데 마찬가지입니다. 본사가 가덕도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금속과 동방성기는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 탄력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요 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거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17% 가까이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20% 정도 수익이 났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오늘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만 5.38% 상승이 나왔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저점 기준으로는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탄력으로 또 어떤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소개해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종목들이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트렌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바로 전이나 바로 전전일이나 그리고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보통 승부가 날 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동방성기도 영화금속과 같이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고 이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신공항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경남 밀양에 가덕도와 굉장히 또 밀접하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밀양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경상남도에 같이 있고 PK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밀양의 본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로 또 매출 또한 좋아요. 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ABS가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고부가가치인 ABS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 종목의 좀 특이점은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도 계속해서 복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지만 사실상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신공항 관련 종목이기보다는 홍준표 의원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영화금속이라든지 동방성기처럼 탄력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종목 또한 홍준표 관련해서 인물주로 같이 묶이면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시장 대비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묶여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제 홍준표 의원의 인물주이기도 하니까요. 그 관련해서 모멘텀이 부각됐을 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방성기랑 제가 영화금속을 여러분들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 종목으로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트렌드 섹터,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신공항 관련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섹터는 방금 전에도 예고가 나갔었는데 중국 소비주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드릴 거예요. 뭐 중국 소비주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중국 소비주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상징적인 신물 같은 섹터죠. 화장품 관련 섹터입니다. 사실상 이게 중국 내에서 우리 국내 K뷰티 입지가 사실상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 소비주 안에선 가장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화장품 관련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한 중국 대사가 지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제 전일 대담이 있었었는데 사실 시장이 너무 뒤숭숭했기 때문에 부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주한 중국 대사가 시진핑 방안 흔들림 없다. 여전히 연내 방안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조금만 좀 줄어들고 뭐 50명 미만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면은 빠르게 시진핑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면 조금 딜레이될 수 있다. 연내 방안이 좀 힘들어질 수 있지만은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안 나오고 늦으면 내일 저녁 정도가 돼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됩니다. 그 섹터가 뭐 5G도 말씀드렸지만 개별 섹터에서는 중국 소비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에 성공했을 때 중국의 압박 수위, 미중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G7 그리고 동맹국들이 일제히 지금 다시 한번 탈중국화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을 계속해서 이제 뭐 탈화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압박 수위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 미중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격화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을 이제 우방 국가로 만들려는 그 기존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었는데요.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코로나 여파가 있을 때도 유일하게 중국을 끌어안았잖아요. 중국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라고 하면서 시진핑을 감동시켰는데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빨리 한국을 우방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조속히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성공했을 때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바이든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도 미중 간의 갈등이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이고 또 11월 11일 광군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상승 또한 하락 또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고요. 최근에 9월부터 시장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가장 안정적으로 보였던 섹터가 화장품 관련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진핑 방한 시기가 더욱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모멘텀. 날짜만 정해지면 됩니다. 또
직접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날짜만 딱 확정만 되면 오히려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고 탈중국화의 가시가 될 수 있고 11월의 광군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현저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 오늘 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해서 세 종목을 3선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게 사실 이치환불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가 가장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치환불이 최근에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특히 화장품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7년부터 중국의 후저우 공장을 완공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니처 제품인 달팽이 크림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홈쇼핑에서도 매진이 되고 있고 이치환불 같은 경우 중국 현지 마케팅을 본격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매출이 계속 다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로컬법인을 대상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와 마찬가지로 OEM, ODM 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이치환불 같은 경우는 오늘 1.88% 상승이 나와주고 있었고 최근에 지금 시장 여파로 살짝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더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재 최근에 이제 박스권 내에서 다른 IT 관련 섹터들을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보여줬었고요.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오면서 1.88%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가장 좀 그 화장품 안에서 가장 또 대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종목은 이치환불보다 최근에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코리아나라는 종목인데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라비다, 자인, 세니떼, 뭐 엔시아 등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중국의 ODM, OEM 사업을 본격화한 기업이다. 최근에 탄력도 면에서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 종목에서 코리아나가 아주 안정적이고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시장은 폭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따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오히려 시장이 지금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계속해서 누적으로 거의 20% 가까이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이 나와주면서 박스권 추세 상승이 나와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장중에는 거의 7%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은 4.90% 화장품 관련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큰 상승이 나와줬고요. 또 안정적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나도 최근에 떠오르는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보다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방금 전에 제가 빨간맛 편입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넥스타입니다. 이 종목은 좀 탄력도 면에서 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가볍기 때문에 움직임이 좀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9년에 중국 우수 특허 프랜차이저 100대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그 안에 뷰티 부분에서요. 55위를 차지했고 실질적으로 55위를 차지했고 그 안에서 뷰티 부분에서는 1위 기업이다. 중국 내에서 뷰티 프랜차이즈 부분에서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미도 그룹이 이젠 넥스트아이가 최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넥스트 안에 있는 뷰티 프랜차이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피부관리샵, 스파 관련된 피부관리샵이 중국 전역에만 6천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전에 이제 중국 모든 화장품 관련 종목들 다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었고 아까 이제 넥스아이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2,000원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지난주엔 제가 이제 신공항 관련 섹터를 말씀드렸었고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중국 소비주, 그 안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내일도 MBN골드 사이트에서 4시에 장마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릴 수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어김없이 MBN골드 사이트, 매일경제TV에서 아직 못다한 얘기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내일의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엔 더욱더 알찬 정보로 김준호의 세가단 시간에서 더욱더 확실한 트렌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의 세가단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